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시력이 진짜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어지럽네요. 조금만 멀리 있는 걸 봐도. 안경을 계속 껴야 되나 봐요, 이제. 참. 시력이 아마 초점 맞추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멀리 갔다가 멀리 있는 걸 보다 가까이 있는 걸 보다 계속 가까이 있는 걸 주로 보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튼 어지러워서 자꾸 속이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어지러워 속이 안 좋은 거. 근데 또 안경을 끼면 또 가까이 있는 게 또 초점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어렵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급격하게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시면 제가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러지? 저는 또 나이 드는 걸 또 싫어하진 않았었고 좀 직장 생활 일찍 하기도 했고 좀 승진이 좀 빠른 편이기도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후배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다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이가 많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많고 싶다기보다 많아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저보다 어리기도 한 후배가 들어온 거죠. 물론 어린 후배들한테도 뭐 똑같이 존댓말은 쓰고 하긴 했지만 그냥 뭔가 느낌이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이가 들면 어른이 안 된다는 걸 그때 몰랐으니까요. 뭐 여튼 그래서 나이 든 걸 별로 안 싫어했는데 그래서 서른 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뭐랄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지나왔거든요. 30분 근데 40은 그냥 온몸에서 다르다고 말해요. 뭐 제가 나 이제 40이구나 뭐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온몸이 아프고 회복이 더디고 진짜 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절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고작 마흔에 이렇게 온몸이 아프면 진짜 뭐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 노약자석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냥 있어도 힘든 거구나. 어떤 뭐 특별한 병이 없어도 그 나이가 든다는 건 디폴트로 일단 힘이 드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양보도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진짜 온몸으로 알아요. 와 이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거. 여튼 갑자기 앞에 있는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그리고 정신없는 또 하루를 보냈죠.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문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서도 작성해서 제출했고 연구개발계획도 이제 최종본 또 수정하라는 것도 수정해서 본부장님이 최종본에 이런 거 추가해달라 하셔가지고 일단 추가해서 전달 드렸고 그리고 또 몇 가지는 구성해서 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보니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까 그럼 약간 뭔가 뭐랄까 원래 그렇게 일하면 저녁에 집 앞 바에서 혼자 위스키라도 한두 잔 하고 보통 두세 잔이죠. 그래야 조금 안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재밌긴 한데 제가 뭐 야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전에서까지는 그런 거 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본부장님은 개발 파트가 아니시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발 파트이신 분들이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 상사분들도 그렇고, 다 개발을 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셔갖고, 길게 하고 뭐 짧게 하고가 아니라 그냥 아웃풋만 보면, 이걸 이렇게 딱 잘했다, 어려운 거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거든요. 뭐 쉬운 거면 쉬운 것대로 그대로 그 시간이 얼마 더 걸려서 하든 말든이랑 상관없이 결과물로 그 가치가 딱딱 평가됐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 회사 왔을 때 아쉬운 건 그거긴 했어요. 왔을 때 팀장,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되려면 정말 실력 좋은 분이 계셔야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도 전 팀장님은 뭐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만나서 사람 수는 어떨지 모르나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많은 분이셨고, 사실 그것도 몰라요.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딱히 이를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의 그 실력을 명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제 개인 판단이라기보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었고, 뭐 여튼 그때라도 좀 괜찮은데, 지금은 또 당연히 이제 본부장님 개발자 출신이 아니시니까 그냥 믿고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면 되겠다, 뭐 그냥 터치 안 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 바라면 제 욕심이죠. 그 어떤 일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기간이 걸리는지, 이게 사업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바라보는 이 기능들 이러네 라고 느끼는 것과 개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일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걸리는 시간들은 또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심플하게 금방 되는 것도 있고,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꽤 손이 많이 가고 하기 싫은 작업들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그걸 서로 아니까 말 안 해도 그거 단순해 보여도 좀 까다로웠을 텐데 뭐 어떻게 해결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냥 뭐 약 파는구나 약간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쵸? 같은 선수들끼리.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제일 뻘쭘한 것 같아요. 저번 그런 것처럼 개발자들이 개발자 앞에서 비개발자인 그런 약간 대상으로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해야 할 때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말하면서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포커싱을 좀 줘야 될지는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 개발 일정을 좀 더 잡고 조금 더 적어 보이는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하는데, 좀 관심 있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에 좀 일정을 많이 이렇게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걸리지 않고, 이 부분에 그렇다고 저 부분에 이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다 더 늦차고 하니 어그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줄여서 여기서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막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데, 그럴 때 그냥 그렇죠. 또 어떻게 하던가 보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발표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할 수는 없긴 해요. 그게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물론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일종의 통역의 개념인 것 같은데 파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세부적인 개발점 같은 것들은 어차피 그 중간마다 끊어서 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면 거기에 막 힘을 써서 이게 왜 구했나에 넣어놓고 이거는 왜 낮은지 뭐 이걸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게 순서 정도만 맞추고 전체 일정만 맞는 정도 선에서 그냥 일정 잡는 거죠 뭐. 할 일 투두 리스트 그냥 적어놓는 기념. 알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계속하는 습관들은 들이긴 해야 돼서 그럴 때는 그냥 일하잖아요. 그냥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점점 프로젝트 단위를 설계하고 이제 계획하고 해야 되니까 좋든 싫든 전체를 보고 가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긴 해야 돼서 했다가 또 안 하면 또 까먹고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까먹는다? 감을 잃는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안 해놓고도 그냥 대충 위에서 이거 6개월 안에 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거의 맞춰 하는 거라서 뭐 중간에 뭐 잡고 뭐 이런 것도 없어. 뭐 설계 뭐 제대로 하고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주요 기능 딱 듣고 나면 MVP라고 표현하죠. 네. 가장 최소한의 기능들, 여기에 필요한 가장 주요 기능들로 올바에서 일단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진짜 전체가 이게 얼마나 걸릴 거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걸 그렇게 체계하지 않았을 뿐 이름지지 않았을 뿐 생각해보면 그 체계해야 되는 수술을 다 겪거든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해야 될 것들 투두리스트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업 말고 근데 뭐 이거 뭐 필요한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구사항 정에서를 정의하는 과정인 거고 그 전에 대화로 컨센서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문서화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주요 기능들이 있고 근데 그 외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좀 물어가면서 근데 이럴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가 더 필요해 뭐 이렇게 뭐 이틀할 때 뭐가 필요하나요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물으면서 뭐 이거에 대한 통계도 필요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정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막 들은 다음에 이제 그거 리스트업하고 쭉 이렇게 약간 세부적인 것들 해놓는 거 이제 기능 명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 어떻게 구성할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단말부터 시작해서 AP 뭐 라우터까지 메이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이 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그림이니까 이제 그런 그림 자체도 그려야 되고 그런 그림들이 네트워크상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도도 나와야 되고 네, 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전체 시스템 구성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체 시스템 구성도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지금 여기로 치면 센서랑 뭐 매니저들 막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클라우드라면은 뭐 같은 VPC 내에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떤 인라인 구성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전체 어쨌든 그림 약간 네트워크 구성도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게 되고 그걸 문서로 다 딱딱딱
산출물을 만들면서 하지 않을 뿐인 거죠. 왜냐면 결국 그 개발 과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립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전 제품이 어떤지.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이런 구성들을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을 써서 만들지, 통신을 뭐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뭐 메시지 같은 거 뭐 카프카를 쓸지, 뭐 DB는 뭐 오픈 서치를 쓸지, 아니면 뭐 마리아 DB를 쓸지,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이제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에 대한 아키텍처들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머리로 서로 막 당연하게 약간 협의가 아니라 당연하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안 하고 고민되는 부분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정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서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게 다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서가 좋은 거는 그 문서를 만듦으로써 놓치는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니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할 때는 반드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설계서를 써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이제 하던 버릇 안 들이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막연해지니까 멈춰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그냥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 생각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간소화해서 할 뿐이지, 다 거치거든요. 이렇게 아키텍처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도 해야 되고, 통신 프로토콜 설계도 해야 되고, 인터페이스 설계도 하게 되고, 데이터 구조 설계도 하고, 결국은 그걸 다 해야지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동작하려고 하면,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빡세죠. 제가 문서 만드는 게 항상 빡센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내용보다 그 전체를 통일성 있게 맞추려는 그 형식의 이나 이 라임들, 약간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맞추는 그런 것들이 딱 제 마음에 딱 들게 다 안 맞아 떨어져서, 이 뎁스 같은 것도 이거랑 다 약간 일종의 딱 패턴처럼 이렇게 똑같이 좀 통일성 있는 패턴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컬럼 명이라고 해도, 표를 작성해도 여기에 뭐 비고가 있으면 여기에 뭐 사용 이유가 있으면은, 또 어디는 여기가 사용 이유고 어떤 거는 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걸 막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서의 틀을 원하는 게 딱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정해놓은 게 그때마다 매번 뒤져서 찾거든요. 이 어떤 문서가 나을지, 어떤 틀이 나을지. 근데 이번에도 찾았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딱 괜찮은 샘플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건 언제나 그렇게 맞자 일단 만들고 다 됐는 건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만들고 접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딱. 근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계속 끌고 가봤자 완성도가 그렇게 더 높아지지도 않고 초반에서 나온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걸 놓질 못하겠어. 문서 같은 경우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까지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끊고 가야 되는 거지. 마음에 드는 문서는 영원히 나오지 않나 봐요. 마음에 드는 코드는. 그 문서는 좀 안 해보니까 또 더 모르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머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요새는 이제 A한테 많이 하는데도 걔네들이 나온 결과도 딱히 마음에 안 드니까, 걔네들의 언어나 틀은 좀 많이 정리해 주는 거, 말 좀 다듬어 주고 이런 것들은 걔네 걸 좀 쓰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다 정리가 잘 안 되고, 머릿속으로는 엄청 빠르게 생각이 지나가는데 이거를
다 아는 건 짜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개발 자체를 재밌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생각을 해요. 막 새로운 제품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결. 그래서 그게 딱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다 아는 걸 만드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검토할 때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막 대충 그냥 러프하게 그냥 환경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증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증명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론을 또는 논리를 증명해서 실제로 그게 맞는다. 딱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저는 디버깅 쪽 또는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성능 향상 쪽도 좋아했던 것 같고 어디까지 올려야 되고 어디서 이제 병목 상황이 발생하는지 찾아보고 하니까. 그리고 물론 그 파트들이 가장 힘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아서 하는 거면서도 그만큼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또 원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좋아서 하면서도 인정까지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 왜냐면 내가 되게 어쨌든 좋아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고 진짜 에너지가 막 며칠치의 에너지를 땡겨오는 기분이거든요. 뇌가 진짜 터보 부스트 모드로 풀가동돼서 정말 쭉 열몇 시간에도 20몇 시간에도 30몇 시간을 쭉 이어가서 완전 에너지 완전 풀가동돼서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냥 끊어가면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꼭 램에다 올려놨다가 자고 나면은 다시 약간 재부팅 되는 것처럼. 근데 램에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로딩이 돼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고 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뭔지 몰라도 물론 진짜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때는 진짜 거의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일상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모든 일상에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편이긴 하죠.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편이 아니라 끝낼 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니까 가급적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피곤해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약간 지친가 원래는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지금 술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 안 그래도 주신 거 썩기 전에 먹어야 돼서 고구마 좀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건강에 안 좋은 건데 이도 아프고 사실 배도 안 고팠는데 일종의 폭식 같은 기분인 거죠. 일단 이게 이상하게 몸에서 원하지 않는데 약간 분노처럼 먹는 느낌. 약간 쉼처럼 먹는 느낌. 그때 잠깐 뇌를 내려놓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원래 이제 영어 레슨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못 보낸 것 같았고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녹음해서 보내려다가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는 거였고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갖고 말자고 이거 한 3분만 남기고 잘라 그랬는데 지금 24분 이럴 거였으면 그 영어 레슨 그걸 했겠지. 트레이너분께서 코치님인가 트레이너분인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가 하여튼 트레이너님 코치님이셨나 코치님이셨던 거 가끔 그냥 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코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코치님 트레이너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제가 하고 나면 보내면 그분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열흘째 보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죄송하네요. 내가 돈 버는 거 좀 그래도 그분도 그분의 일인데 계속 바쁘다고 하고 못 보내고 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남길 줄 알았으면 그만할 걸 그랬어요. 선물하고 빨리 안기고 잘라야 했는데 내일 어머니가 아침에 갈치존 갖다 주실 거거든요. 아예 식사를 하고 갈 생각이어갖고 그래도 좀 자야죠. 너무 피곤하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 감사드릴 세 가지는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어쨌든 오늘까지 해야 되니 오늘까지 잘 다 마쳤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일은 집중해서 잘 되고 있다.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뭐가 있을까? 맞다. 저 이번 주 주말에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 뭐 이런 거 가는데 연천 뭐 이쪽인데 그쪽으로 가는 전철이 1시간에 뭐 한 대 정도 있더라고요. 차로 타고 가도 중간에 갈아타는데 시간이 2분밖에 텀이 없어갖고 1분이라도 연착되면은 그 전철 갈아타서 1시간 넘으면 그 다음 1시간 기다려서 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 다음 시간대에서 9시쯤에 도착하는 전철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교회에서 가는 차차로 가는 친구들 차편 껴냈다고 같이 타고 가라고 하시길래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집에서 가는 거랑 사실 집에서 가는 거랑 시간 차이도 크지 않고 제가 전철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길게 거의 종점까지 가서 갈아타고 또 종점까지 가고 약간 이런 거라서 만약 앉아갈 수만 있으면 책을 보거나 뭘 해도 자도 되고 좀 시간을 쓰기 편해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뭐 이런 것들 저 화장실 때문에 사실 전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건 7호선 탈 때까지인 거고 다시 그 1시간 단위로 오는 그 전철은 화장실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화장실 가려고 내리는 순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어디냐면 그래서 그냥 전철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좀 전철을 선호하는데 버스도 잘 안 타고 보통 전철 그리고 장거리 가면 그냥 기차 자차가 있을 때도 그냥 기차를 탔고 가서 렌트 뭐 이런 식의 차로 오래 탄 걸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괜찮다 전철로 가겠다 했는데 차편 알아보시겠다고 알아보시고 뭐 없으면 알겠죠 하고 말하는데 오늘 차편 확보됐다고 연락이 온 거죠. 감사하긴 한데 들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모르면 차트 말해서 근데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전철이 가는 게 편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전철이 편하니까 전철 타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온다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편한 대로 하시라고 말하자마자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전철 타고 갈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철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편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그 차를 찬다고 해도 그 사람이 탄다고 하기 전에는 거절을 해놓고 누가 탄다고 또 낼름 탄 것도 이상하지 제 입장에서는 좀 괜히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냥 거절이면 거절 있으면 예수 이렇게 가려고 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조이셀이었더라고요. 그랬으면 애시당초 거절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좀 서로 알고도 좀 지내긴 해야 되니까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 친해질 것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었는데 여튼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우리 쓰는지 모르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또 일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나마 좀 그래도 친분이 있는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 저 누구누구랑 아침에 차로 출발하는데 언니네 집 앞으로 데리고
테니까 같이 타고 안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들었다고.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같이 타고 안 가실래요? 그러길래. 일단 탑승자들이 다 제가 아는 애들이었어요. 그나마 조금 신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바로 콜하고 데리러 오는 건 솔직히 좀 미안하고 그래갖고 만나는 장소로 가겠다. 아마 교회일 거라서 만나는 장소로 가겠다 했는데 이제 가는 방향이라고 해서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이쪽 자주 와봤다고 해가지고 그럼 땡큐지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확실히 탑승자를 한꺼번에 딱 불러주니까 선택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누구 이렇게 듣고 누구 되면 가고 막 이러기 싫은데 한꺼번에 싹 다 불러주는데 싹 다 알고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고민하는 것도 생각해볼게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첫 번째 때 한번 거절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어쨌든 거절했는데 다시 돌아서 얘가 들어왔다는 것도 또 거절하는 것도 좀 예의도 아니긴 어차피 다 예의는 아닐 수도 있으나 저는 괜찮은데 다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고요. 내가 괜찮아도 사람들이 제가 힘들게 온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시나 보다. 전철역으로 오면 거기 차량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니면 그게 좀 오히려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아마 교회라는 모임들이 약간 배려심이 많은 모임이다 보니 그래서 감사히도 세 번째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감사해도 그래서 친한 동갑 친구도 하나 있고 그래도 친분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됐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가는 것도 좋죠. 네. 싫진 않아요. 싫으면 저는 거절하긴 했을 거예요. 싫진 않으니까 오케이 한 건데 그렇다고 막 혼자 가는 것보다 막 너무 좋다 이거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니는 걸 안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 혼자 가는 거를 별로 안 싫어해서 사람들이랑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혼자 가는 걸 워낙 안 싫어해서 비슷한 거지. 그렇습니다. 30분이 넘었네요. 그럼 이만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